한번 녹음해 보세요. 내가 한 얘기. 뒤죽박죽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를 얘기해 줬는데 그게 상대방한테 전달이 안 돼요. 그게 뭐 사장님들이 못해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왜? 내가 해보지 아는 걸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업 설명이 안 되는데 자꾸 나와서 스피치 하시라는 건 뭐냐면요. 사장님들 스스로가 얘기하면서 내 말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때 누군가하고 얘기할 때 그게 정리가 돼서 나가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반복하면서 스스로 성장하는 걸 아마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사업 설명은 회사에 세미나로 초대하면 된다 그랬죠. 이런 말씀 드렸죠. 세미나로 초대하면 된다. 근데 자, 가장 좋은 초대가 뭐냐? 석세스로 초대를 하면 돼요. 근데 1박 2일을 해요. 나는 저 사람하고 사업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애터미 사업이 좋다라고 느꼈으면 사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 친구는 자, 나랑 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죠. 근데 이 친구가 애터미 사업이 좋다라고 느꼈으면 애터미 사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근데 이 친구가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애터미 사업이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친구가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1박 2일 하고 있는 석세스에 초대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 애터미가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1박 2일이 힘드니까 원데이나 부업가로 초대하라는 거죠. 4시간짜리. 근데 이 친구는요, 자, 이 원데이 부업가가 별 볼 일 없다라, 애터미가 별 볼 일 없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초대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뭘로 초대하라 그래요? 센터로 초대. 왜? 자, 센터에 저랑 스케줄만 맞추면은 10분짜리 설명, 30분짜리 설명, 1시간짜리 설명, 2시간짜리 설명 원하는 대로 해드려야 안 해드려요? 원하는 대로 해드려요. 그래서 센터로 초대해야 돼요. 자, 근데 사장님들이 어렵게 초대를 했어요. 어렵게 초대를 했는데 그 초대가 자, 잘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안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잘 이루어지면 좋겠죠. 네, 그 잘 이루어지는 방법이 뭐냐? 호일러의 법칙이다 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해 드렸죠. 이거 기억나시나요? 네. 팀장님 말고 기억나시나요? 처음 들어보네. 처음 들어보세요? 네. 그럼 안 해드렸네. ABC의 법칙이라고도 해요. 호일러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네. 김 목사님 기억나시나요? 자, 호일러의 법칙은 뭐냐면요. 네트워크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영업 조직에서 통용되는 얘기인데, 자, 일본에 있는 무슨 호일러 박사가 이 사람이 처음으로 발견을 한 거래요. 자, 그 세미나, 그 미팅, 그 사업 설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면 좋습니다 라고 해놓은 게 호일러의 법칙이고 ABC의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자, A는 뭐냐면요, 설명자예요. 설명자. B는요, 초대자예요. C는 고객이에요. 고객. 이해되시나요? 네. A는 설명자, B는 초대자. 초대자, C는 고객. 자, 예를 들어서 회사에 세미나를 간 거예요. 회사에 세미나를. 그러면은 A는 누가 되는 거죠? 회사의 세미나가 되는 거죠. 거기 나와서 설명하시는 분. 맞죠? 자, B는 누가 되는 거예요? 나가 되는 거예요. 나가. 맞죠? 네, 그럼 C는 누구예요? 네, 초청된 사람, 내 친구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확률을 높이려면은요. 자, B는 예를 들어서 세미나장이다.
이렇게 자석이 쭉 있잖아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C를 모시고 갔어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같이 앉겠죠. 그러면은 자, C가 갔으면 B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냐? 그 우리 강의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네, 그게 조금 지겨울 수도 있지만 정자세로 정말 집중해서 듣는 척을 해요. B는. 근데 어떤 분들이 있냐? 이제 막 앉아서 문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C 모시고 가서. 그럼 C는요, 그 강의에 집중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문자하는 모습을 자꾸 쳐다봐요. 네, 그러면서 집중도가 떨어져요. 어렵게 모시고 갔는데 사업적으로 연결될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카톡 막 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또 모시고 갔는데 B가 어떻게 하냐? 너 잘 들어. 나는 다 들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C가 그게 집중이 될까요? 안 돼요. 또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자, 이 C라는 고객을 사장님들은 세미나에 모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동안. 근데 그 세미나의 초대를 내가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또 어떤 분들이 있냐? 자, C가 가신다 그러는 거야, 이제 세미나를. 근데 B가 뭐라 그러냐? A한테 모시고 갔다 오세요라고 얘기해요. 이런 분들 계시죠?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B와 C가 이렇게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갔다라면 이게 확률이 뭐 80이다. 근데 A 보고 데리고 갔다 오래요. 나는 바쁘니까. 이렇게 했을 때 확률은요 5%도 안 돼요. 왜 그렇게 어렵게 모셨는데 그렇게 하시는지. 제가 그래서 자, 파트너가 세미나를 갈 때는 스폰서 반드시 가야 된다는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그런 말씀 드렸죠. 네, 다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들으셨네. 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파트너가 갈 때는 스폰서는 바로 가야 돼요. 꼭 가야 돼요. 근데 파트너가 좌우에 다 있죠. 그죠? 이렇게 해야지만 사장님들이 사업 설명에 성공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사장님들이 사업 설명을 아직은 잘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니까 일로 모시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하루 일과 빼고 가는 거죠. 어렵게 거기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성공 확률 높여야 돼요, 안 높여야 돼요? 높여야죠. 근데 대부분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미팅이 깨지는 거예요. 그 세미나가 깨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센터로 이제 모시고 와요. 그죠? 네, 세미나까지 갈 수 없을 때는 센터로 오시면 제가 그래도 설명해드리고 관심 갖게 하죠. 그리고 나서 제가 끝에는 뭐라고 하냐?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세미나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라고 제가 여쭤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 B는 뭘 해야 될까요? 제가 그 얘기할 때. 같이 가자고 동기부여를 했죠. 네, 빙고. 그 자리에서 시간 약속 잡으셔야 돼요. 근데 B가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요. 자, A가 그렇게까지 끌어낼 때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설명 쭉 하고 관심 갖게 해서 세미나 가보시죠. 그러면은 C가 그러죠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죠 라고. 근데 이 그러죠는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죠가 가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사. 네, 그렇죠. 그냥 인사로 한 얘기예요. 설명한 네, 저기를 봐서. 네. 자, 근데요 B가 뭐라고 하냐? C의 눈치를 봐요. 그러면서 C한테 뭐라 그러냐? 아이 그래 지금 말고 나중에 너 시간 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C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럼 지금 약속 안 잡죠. 그리고 그 미팅에서 이제 일어나는 순간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은 자 B는 뭐 해야 되냐? 그 자리에서 약속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너 시간 어때? 나 이날 갈 건데 너 시간 어때? 이렇게 약속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세미나까지 옮겨야지만 그 관심도가 확신으로 바뀔 확률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실수를 거의 다 하세요. 거의 다.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제 자랑 좀만 할게요. 제가 그래도 사업 설명을 좀 잘해요. 제가. 그래서 쭉 설명하다 보면 그 사람의 관심도까지는 잘 끌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관심도 끌어낸 거를 사장님들이 이렇게만 딱 올려주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거를 사장님들은 무기로 활용을 하시고, 근데 그 자체를 사장님들이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하냐, 내 파트너는 가는데 나는 그날 뭐 다른 약속이 있어서 못 간다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파트너가 설사 따라간다 하더라도 그 세미나에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는 또 안 간다고요. 그리고 또 그분이 가더라도 뒤에 또 그분 밑에 나오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똑같이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자, ABC의 법칙. 자, 센터로 모시고 옵니다. 원탁도 마찬가지고 사각 테이블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A, B, C가 있는데 어떤 순서로 왔냐? 자, 항상 A를 가장 먼저 앉혀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A라는 건 누굴까요? 우리 센터에서. 국장. 저겠죠. 만약에 제가 없으면 팀장님이겠죠.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사업 설명 약속을 할 거 아니에요. 사장님들하고 저하고. 누가 오시는데 시간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랬을 때, 자, A, 설명자는 제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자, B, 누구라 그랬죠? 나, 각자의 나예요. 네, 내가, 자, B가 여기에 덜컥 앉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냐? 자, 고객을 A의 왼편으로 앉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그러면 내 자리는 어디로 정해졌어요? 오른쪽으로 정해졌죠. 네, 이렇게 앉으세요. 이게 설명할 때 확률을 높여주거든요. 제가 전에도 이런 설명 몇 번 드렸어요. 뭐 박구임 사용 오늘 처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자, 요게 호일러의 법칙인데요. 왜, 자, 설명자의 왼편으로 고객을 앉히느냐 이유가 있어요. 설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오른손으로 글씨를 써가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자, 고객이 이쪽에 앉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글씨를 쓰는데 이 고객은 뭘 볼까요? 제 손등을 보겠죠. 네, 설명서를 보는 게 아니고 제 손등을 보겠죠. 그래서 확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고객이 이쪽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둘은 시선이 교차가 돼요. 그러면서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B는 설명자의 오른쪽에 앉아서 뭘 하냐? 이렇게 노트 가지고 앉아서 받아 적는 척 하세요. 네, 받아 적지 않아도 돼요. 왜? 다 아는 설명이니까. 하지만 그 사업 설명의 어떤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받아 적는 척 하시면 돼요. 근데 자, 이분은 그때 자, 이분과 이분의 시선을 번갈아 가면서 집중하면서 봐주면서 받아 적는 척 하면 돼요. 끄덕끄덕끄덕 하면서. 근데 대부분의 B는 뭐 하시냐면요, 왔다 갔다 해요. 내 친구 데려와 놓고, 야, 여기 국장님 설명 잘하니까 잘 들어. 그리고 나는 왔다 갔다 해요. 그 순간에 C는요, 불안해져요. 그래서 설명이 집중이 안 되고요. 내가 뭘 하는지를 자꾸 쳐다봐요. 자, 내가요, 앉아가지고 뭐 하냐? 휴대폰 문자하고 있어요. 어제도 관악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휴대폰 문자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그러면 이분은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자하는 거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설명의 질이, 그 확률이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네.
그리고 핸드폰은요 진동이 아니고요 그 시간만큼은 꺼놓으셔야 돼요. 진동도 우웅 하고 울리거든요. 예, 그리고 고객한테 반드시 핸드폰 꺼놓거나 꺼놓으라고 해놓는 게 좋아요. 잠깐 1시간만 꺼놔라. 근데 막 설명하다가 띠리리 울리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호일러의 법칙이에요. 호일러의 법칙. 이해되시나요? 네. 예.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은요 출입구 있죠. 출입구. 이 출입구는 고객의 등을 지고 있으면 더 좋아요. 왜? 이 센터라는 공간은 수시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열심히 설명하고 이분이 집중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막 이러면 휙 쳐다봐요.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출입구는 등 지고 있는 게 좋다. 이게 호일러의 법칙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다음에 혹시 어렵게 고객 모시고 올 거죠? 네. 요거 좀 잘 알아서 해주실래요? 네. 네, 이게 사장님들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사업 설명의 요령이에요, 사장님들이. 사장님들이 뭐 저처럼 뭐 애터미가 어쩌고 마케팅 플랜이 어쩌고 이거 설명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열심히 설명하는데 사장님들이 확률을 높여줘야 되니까 적어도 요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자, 세미나장에 내 파트너가 갈 때 같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지. 같이 가야 돼요. 네. 자, 고객을 설명자의 왼쪽으로 앉혀요, 오른쪽으로 앉혀요? 왼쪽. 왼쪽으로. 반드시 왼쪽으로.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 네, 그리고 하나 더. 자, 프로모션을 좀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공부할 때 프로모션이 있었죠. 프로모션은 고객에 대한 프로모션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고객은 설명자에게 정보를 줘야 돼요. 정보. 고객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뭐 예를 들면 내가 아는 정도, 정보는 직업은 어떻고 나이는 어느 정도고 뭐 가정 환경은 어떻고 요 정도를 정보를 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똑같은 사업 설명을 하면서도 그분의 관심사를 한두 마디 넣어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때 그분은 거기에서 깨요. 그리고 프로모션은 누구를 하는 거냐? 설명자에 대한 프로모션을 하는 거예요. 고객한테. 야, 우리 국장님이, 그러니까 뻥을 좀 치셔야 돼요, 여기서. 거짓말을 약간은 하셔야 돼요. 나쁜 거짓말은 아니에요. 자, 우리 국장님이 워낙에 바쁘거든? 그래서 개인 설명 안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나를 워낙에 좋아해.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국장님한테 부탁해서 오늘 시간 좀 뺀 거야. 그러니까 너 잘 들어야 돼. 이 정도의 프로모션을 좀 해주셔야 돼. 그래야지만 그 듣는 분이 자세가 좀 잡혀요. 근데, 자, 설명자한테 고객을 프로모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은요 대단한 사람이고요. 이분은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고요. 이분 잡으면은 애터미 끝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프로모션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자 A는 주눅이 들어서 C한테 해야 될 설명을 제대로 못해요. 자 이게 사업 설명을 하는 요령이에요. 뭐 그닥 어렵진 않죠. 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다음에 한번 또 물어보시든가 제가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자, 사업 설명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후속 관리죠. 후속 관리. 이게 연결되는 맥락이거든요. 자, 나는 사업 설명을 했어요. 세미나에 가서 했든 센터에 와서 했든 뭐 사업 설명을 했어요. 근데 내가 후속 관리를 대부분 분들은 안 해요. 그냥 내버려 두거든요. 아까 우리 팀장님이 나와서 스피치 하실 때 얘기했죠. 제가 그 가게 매일 갔다 그랬어요. 매일 가서 뭐 했을까요? 후속 관리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뭐 제품이나 뭐 사업에 대해 만져서 제품 설명 안 했거든요. 사업 설명도 안 했고.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 위에 양태준 팀장님이 있는데 그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사업 설명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했냐? 후속 관리를 어떻게 했냐? 그 상대방하고 친해지는 일을 했어요. 근데 친해지는 일을 하라니까 뭐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뭐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좋아할 만한 말과 행동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요, 그분하고 신뢰가 쌓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자, 사업 설명을 들으면 관심이 좀 생기는데, 자, 이 관심이 오래 가냐? 그리 오래 가질 않아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 사람들은. 근데 내가 이 관심을 확신으로 바꿔주려면 꾸준히 후속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자, 가서 제가 막 사업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물어보는 답변만 짧게 해주는 거예요. 지겹지 않게. 자, 아침에 예를 들어서 추러스 가게 했는데 쓱 들려요. 그래갖고 안녕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예의상 오는 거 싫어도 커피 한 잔 주세요.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도 돼요? 그냥 조용히 커피 마시고 가는 거예요. 뭐 하루 이틀 있다 또 가는 거죠. 근데 저분이 뭔가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그럼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럼 그것만 짧게 답변을 해요. 그렇게 꾸준히 후속 관리를 하다 보면 저분이 확신으로 바뀔 때가 있다고요. 이때 내가 뭐 설명을 해도 하는 거고요. 이때 저분이 사업자의 마인드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후속 관리하려니까 어떻게 하냐? 사업 설명 듣고 왔는데 가서 내가 거기에다 폭탄을 쏟아부어요. 이 사업을 왜 해야 되고 내가 왜 하고 빡 얘기해. 제품이 어떻고. 그 순간에 상대방 질려요. 내가 그거 물어봤나? 안 물어봤는데. 그러면서 내가 오는 자체가 지겨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후속 관리가 조금 예민한 부분인데 상대방의 좀 입장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건 괜찮죠. 예를 들어서 이분이 세미나를 듣고 왔는데 뭐 하루 이틀 있다 내가 만났어. 그래서 뭐 유산균 하나 까주면서 뭐 드시라고.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유도가 되잖아요. 그때는 간단하게 유산균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라든가. 그렇죠? 해모임 하나 까주면서 피곤한데 드세요. 그러면서 이런 식의 설명을 유도하는 거. 또 후속 관리할 때 사장님들이 뭘 실수를 많이 하시냐? 세미나나 이런 미팅을 듣고 오면 어때? 괜찮지? 그래요. 그럼 괜찮거든요. 괜찮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 회원 등록 좀 시켜. 혹은 제품 좀 팔아. 라는 얘기를 은연중에 해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괜찮고 잘 팔리게 생겼으니까 제품 팔까요? 안 팔까요? 팔려고 노력을 해요. 혹은 주변에 회원 등록을 하려고 몇 명한테 전달을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분은 어떤 일이 생기냐? 이거를 맞아요. 모든 사람한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주변에 얘기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걸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네? 하는 사람 부정 안 해요?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사장님이 상대방한테 여기 가자 그러면 부정 안 해요, 그분이? 회원 등록 해달라 그러면 부정 안 해요? 해요. 대부분은 하잖아요. 그럼 초대 좀 많이 하세요. 네, 부정하잖아요. 초대하려고 그러면. 자, 그러면은 내가 모시고 온 그 고객, 관심이 생긴 그 고객은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면 이거를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다. 이거 다 맞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시켜요? 내가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관심을 가진 분이 날아가는 거죠. 집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럼 난 뭘 해야 되죠? 단속해야 돼, 단속. 단돌이. 이거 너 절대 얘기하면 안 돼. 특히 신랑한테. 특히 네 친언니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이런 단도리를 해야 된다. 왜요? 신랑한테 얘기하는 순간에 신랑은 이 사무실에 가지도 못하게 하거든요.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내 친언니한테 얘기하는 순간에 언니는 뭐라 그러냐? 야, 내가 다 옛날에 해봤어. 넌 이제 와서 어디서 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 이런 부정을 당한다. 이게 후속관리 이게. 근데 그거를 내가 하라고 시킨 거예요. 내가 하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누가 조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회원 등록 좀 그 언니 있잖아. 언니 좀 해보라니까.
성질이 급해서 그렇게 해요. 예. 조금 그분이 제품 좋다면 그치 이거 주변에 팔아 알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안 돌아오는 거예요. 뭐 이거 해. 안 해. 그게 2번, 3번 반복되면 그분 안 하죠. 그럼 뭘 해야 되냐? 후속 관리를 해서 그분이 관심 가진 걸 확신으로 바뀔 때까지 야 이거 얘기하지 말아라. 그럼 그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그렇죠. 뭐 꿍꿍이 속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 이유를 지금 저처럼 얘기를 해주시라고. 네가 확실히 알 때까지는 얘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알아보고 네가 판단을 해라. 근데 그분이 확신이 생기면 신랑이 반대를 하더라도 신랑이 잘못 알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하잖아요. 맞죠? 네, 여기 다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니까 내가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신랑이 교회 가보기만 해라 다리 몽둥이 풀어놓는다 해도 몰래 가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신랑이 못 가게 하면 그냥 에휴 그래 그러고 안 가잖아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 후속 관리를 내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다 못했다니까. 되세요?